행복에 실현을 위한 조건들 되겠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네 가지 조건 아주 간단하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고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주 쉽게 들어가자. 야 너네 돈이 있지? 돈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O 아니면 X? O 맞죠? 필수 조건이잖아.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삼시세끼 밥 안 먹고 행복할 수 있냐? 없잖아. 그치요? 돈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될 존재야. 되겠지? 됐어요? 그 집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거야. 돈은 행복하게 한 무슨 조건이다? 필수 조건. 맞는 거야? 충분 조건일 수 있다 없다? 충분 조건 아니란 얘기라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들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다 보시면 돼. 그 네 가지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들어갑시다. 자, 행복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슨 환경이 있어야 된다? 질 높은 무슨 환경? 정주 환경. 머무를 정자, 살 줄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 여기서 유의할 점만 빨리 말해줄게. 집은요, 딱 그 거주지만 말할까? 아니면 환경도 말할까? 주거 환경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 자연적으로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너는 집 살 때 고려할 때 뭘 고려할 거야? 너네들은 집 살 때. 성민아 뭐 고려할 거냐? 상민이나? 집값? 그래. 경제적 요건. 그 다음에 너는? 교통? 그 다음에? 집 살 때.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뭐 어때는 뷰도 말하더라. 되게 신기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지. 아 교통 봐야 되잖아. 직장과의 거리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지. 그리고 앞에 바다가 보이면 더 좋아 안 좋아? 강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되겠지. 그리고 공장 옆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려가 조건이 충족된 거. 그게 바랍니다. 정주 환경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되겠니? 그 정도 유의해 두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자, 이런 골목길 있지? 이런 데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좀 힘들잖아. 되겠지? 그리고 지금 잘 보려나 모르는데, 여기 집이야, 집. 여기 보이니, 이거? 지금 보여? 이게 방인데, 이 사람 일본에 있는 실제 집이야. 여기 쭈그려 앉아있지? 여기 TV, 핸드폰으로 TV 보고 있는 거고,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 캡슐 집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 실제로. 되겠어? 이런 데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정주환경 빨리 줄 치고 넘어가자. 자, 정주환경 들어갑시다. 너무 빨랐나? 질 높은 정주환경. 정주 줄치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무슨 환경과 무슨 환경을 다 의미하더라? 자연환경과 무슨 환경? 인문환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됐어, 이거? 그 다음에 페이지 잠깐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볼까요? 자료 3번 가보자. 자료 3번. 질 높은 정주환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돼. 이 주간에 무슨 지? 택리지. 그 조성욱이 실학자거든. 얘가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살만한 곳을 네 가지 기준을 정해줬다고 보시면 돼. 니네가 말했던 거 있었지. 아까처럼 경치도 말했고 경제적 조건도 말했었지. 옛날 조선후기 실학자도요. 똑같은 조건을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질이 있죠. 요건 현대사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 요 질이요. 무슨 질이라고 적어놓자? 풍수지리.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 야 너네 풍수지리 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뭐가? 지형과 산세가 인간에 뭘 끼친다? 길용 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무슨 질이야? 풍수질이지. 뒤에 뭐가 있으면 좋고요? 산이 있으면 좋고 앞에 뭐가 있으면 좋아? 물에. 그리고 이 모양들이 뭔다?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말합니다. 풍수질이라고 보시면 돼. 믿진 못했지만 실제 이런 경우 있어. 여기 앞산이라고 있거든? 너네 애국가의 남산이 바로 풍수질에서 말하는 앞산이야. 등에 커다란 산이 있고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야 되거든? 요게 바로 남쪽에 있는 산 남산이라고 보시면 돼. 남산 위에 젖소나무가 바로 요걸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 산이 쌍둥이 산이 있었거든? 실제 이 마을에선 쌍둥이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실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골때리지. 그 다음에 이 남산이 벌거둥이 산이야. 나무가 안 자라. 그러면 여기에 반역자들이 실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리고 산의 모양이 장군들이 또 많이 나온 곳이 있어. 그럼 풍수리 사람들이 딱 하면 어때요? 여긴 장군들이 태어난 마을이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파묘 영화 알고 있지? 그게 풍수질이라고 보시면 돼.
파묘 영화 봤나 혹시? 안 봤니? 이런 거는 내용이야. 파묘 내용. 스포일러 해도 되나? 스포해도 되나? 어차피 너네가 볼려면 아직 멀었잖아. 아니 난 19세냐? 그거 모르겠냐? 봤어? 그게 뭐냐면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 풍수리 명당자리에서 장군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쇠말뚝이라고 있거든? 그걸 여기다 밟고 지나간 거야, 이런데다. 우리나라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풍수지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런 내용이. 되겠니? 그런 내용과 좀 관련있는 게 파묘의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포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죠. 자, 그래서 풍수지리.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 생리는 뭐냐면 날생자 이윤이야. 뭐가 나오는 곳? 이윤이 나오는 곳. 자, 그럼 적어보자. 얘들아, 조선 후기 때는 뭐가 이윤이 많이 나오는 곳일까? 농사. 되겠니? 뿐만 아니라 얘는 실학자지. 뭐에 초점 맞췄을까? 교통도 발달했다고 보시면. 교통. 되겠니? 그 다음 상업시설이 발달한 곳. 요것도 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리 뭐더라? 교통과 농업, 상업까지. 이런 기준을 정했다 보시면 돼. 그리고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산수. 뭐랑 많이 헷갈릴까? 산수는요. 지리랑 많이 헷갈려. 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가. 야, 너네 산의 모양과 물의 흐름을 보지. 풍수지리야. 되겠나? 근데 산수도 그냥 경치라고 보시면 돼. 산이 되게 푸르고 보기 좋다. 되겠니? 요거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 요건 일종의 뭐더라? 경치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마지막 인심은 그냥 마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 됐어 요거? 자, 그래서 이 중 안에 택리지는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 알 수 있더라? 행복한 조건 중에서 무슨 환경과? 정주 환경과 관련 있는 하나의 지문이더라. 이 정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갑시다. 경제적 안정. 아가씨 말했었지? 얘들아, 돈은 인간이 행복해야 무조건 필수 조건 맞아 틀려? 맞는 거 되겠어?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을 다 합친 걸 뭐라고 하죠? 무슨 P라고 하지? GDP라고 하지. 그럼 GDP가 높은 곳이 행복도가 높다니, GDP와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 있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거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요거? 그래서 실제로 GDP가 높은 곳들은 인간의 수명도 높고 그다음 아동 취약률 높고 웬만큼 더라 객관적 수치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란 얘기지. 그 나라의 무슨 제도도 행복에 영향을 끼치더라. 요즘에는 뭐더라? 요것만 들어가자. 여기서는 자, 경제적 예전에는 뭘 추구했다? 우리나라는 성장만 추구했다 보시면 돼. 되겠니? 성장이란 건 뭘까? 양적 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때? 이제 세계적인 GDP,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국민소득이. 되겠니? OECD 국가에 들어가잖아. 하지만 우리나라 행복도는 어떠냐? 10위권 안에 들어 안 들어? 안 들고 되게 낮지.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빈부격차. 그래서 요즘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뭐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경제적 뭘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럼 경제적 안정은 뭘 말할까? 경제적 무조건 규모가 커지던가 하면은 빈부격차 해소하는 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일명 무슨 하를 해소하는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 행복도가 왜 낮아? 무슨 하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 양극화. 되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을 일명 무슨 제도로 하죠 우리가? 일명 무슨 제도로 하죠? 복지제도 이런 확충이 필요하다. 그 정도 들어가시면 돼. 되겠니 여기?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안정 들어갑시다. 자, 경제 성장 줄치고 기본적 생계 유지 필요해. 그리고 웬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 이후에 무조건 성장만을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경제적 뭐도 필요하다? 안정도 필요하더라. 줄치자 경제적 안정 필요. 그럼 경제적 안정은 뭐 어떤 것이야? 파란색 줄 치면 돼. 뭐가 안정돼야 되죠? 고용이 안정돼야 돼. 요즘엔 젊은이들 3포 세대라고 들어봤나? 이제 5포 세대. 뭐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 되겠지? 그런 이유가 뭘까요? 고용이 안정돼 있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되겠니? 그 다음 복지 강화해야 되겠죠? 그 양극화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요거랑 관련된 우리 사료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 2번으로 갑시다. 그 페이지야. 자료 2번. 자료 2번. 맹자가 뭘 말했다? 그 페이지야. 그 페이지. 항산이 곧 항심이다 이렇게 말했었지? 항산이 뭘 말할까? 항산. 일정한 뭐더라? 경제적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안정적 뭘 말한다? 소득. 그럼 다 항산이야. 항상산, 나을산자. 되겠니? 항산이 뭐래? 항심이지. 아주 쉽게 들어가자. 일정한 마음이란 뜻이거든. 도덕성이라고 보시면 돼. 너네 봐봐. 맹자가 누구야? 공자의 제자거든. 그럼 뭐 모든 유학은 뭘 강조해? 도덕성을 강조하지. 백성이 뭘 교화시켜야 된다? 도덕심을 일깨워줘야 된다. 그게 육아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맹자가 먼저 뭘 말했어? 인간의 도덕심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일정한 소득 줘라. 그러니까 군자가 먼저 해야 될 게, 왕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도덕성을 교화시키는 배부르게 먹이게 살려야 된다. 그냥 배부르게 먹이게 살려라. 그 다음에 뭐더라? 항심이 나온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웠던 뭐가 필요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우선이 된다? 그래, 돈. 필수 조건이라는 걸 먼저 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곡간 속에서 인신만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속담? 곡간. 곡간이란 게 옛날 곡식을 저장해놓은 곡간이라고. 되겠지?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인심이 나오더라.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 지가 경제로 풍족해지면 뭔다? 남도 배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되겠니? 그래서 요 다 비슷한 내용이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8페이지 자료 4번 갑시다. 자료 4번에 행복 관련 지수라고 나와있지? 거기 오른쪽 가봐. 뭐의 역설이라고 나와있어? 이스털린 역설이 있지? 가로축 봐봐. 무슨 소득 나왔어? 연간 소득 나왔지? 맞지? 연간 소득이지? 세로축 봐봐. 뭐야? 행복이지? 자, 그러면 어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는 건 맞지? 근데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에 들어가면 똑같이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이게 뭐란다?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딱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이거지? 행복해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성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 충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뭐가 필요한다? 자아 실현. 되겠니?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뭐더라? 친밀도. 되겠니? 요런 것들이 다 뭐더라? 더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요거?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조건 지금 2개 배웠잖아. 무슨 환경이 필요하고? 정주 환경. 맞죠? 그 다음에 무슨적 안정? 경제적 안정. 그럼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거 뭐 배웠다? 사료선, 맹자가 말한 거, 항산이 항심이다. 뭐의 역설 기억하면 돼? 이스털린 역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났네 벌써? 이제 2개만 보면 끝납니다. 무슨 주의가 실현돼야 된다? 민주주의. 야,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걸 무슨 권이라고 불러요? 기본권. 자, 이 기본권이 뭐지요? 두 축이? 자유와 무슨 권이지? 평등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인간이 뭐더라? 존엄할 수 있잖아. 인간의 존엄성. 이건 누가 준 거다? 하늘이 주었다. 무슨 인권? 천부인권. 자연주로 태어났다? 자연권. 되겠니?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또 요거지요.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좋은 제도는 지금까지 무슨 주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제도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겠니? 생각해봐. 이것이 없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뭐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정도. 자, 그럼 민주주의 실현이 왜 행복하게 한 조건인지 알 수 있겠지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인류가 발명한 제도에서 가장 잘 발달된 제도가 민주주의니까. 되겠니? 그럼 우리나라는 얘들아, 20년 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되었지? 우리나라는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단 말이야. 되겠니? 하지만 우리나라 뭐야? 이승만 있지? 박정희 들어봤죠? 무슨 정치였어? 독재 정치였고. 인간의 기본권 잘 지켜줬어? 안 지켰어? 안 지켜줬잖아. 되겠니?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무슨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시민들의 뭐더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가 나중에 요건 4단원에서 배울 거거든.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딱 두 가지만 말하고 넘어갑시다. 니네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와 투표. 그 정도만 간단히. 되겠니?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딱 그 정도 적극적인 뭐 해야 된다? 시민 참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시민 참여가 없지. 그럼 무슨 정치로 변질되기 좋다는 얘기야? 독재 정치로 변질되기 좋더라. 됐어요,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가자. 야, 너네들 운명을 엄마가 결정해. 행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이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뭐더라? 민주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 맞잖아. 시민들의 의견을 다 뭐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거. 되겠니?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무슨 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됐어요? 하지만 너무 요즘에 어때? 인구가 많아졌잖아. 그래서 반드시 또 필요한 제도가 뭐고요? 지방자치제도. 요것도 왜 그래? 그 지역 주민들의 뭐더라? 결정을 누가? 그 지역 주민한테 맡기는 거잖아. 그러면 행복도는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스위스는 주민자치거든? 무슨 자치라고? 주민자치. 주민들이 뭐더라? 법안을 발의한다 보시면 돼. 되겠니? 그럼 스위스는 어떨까? 자신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 자신이 결정하지. 행복도가 낮을까 높을까? 높겠지. 그래서 무슨 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 이건 됐고. 그래서 시민, 우리나라는 뭐 어때? 그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 독재 정치가 많았잖아. 그래서 이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도덕적 실천과 성찰의 필요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간단해, 그냥.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너네 겪어봤니? 안 겪어봤니? 안 겪어봤니? 겪어본 사람 있어? 겪어봤구나. 아, 이거 선생님도 몰랐거든. 평생 동안 층간소음 못했다가 그 한 5년 전에 한번 겪게 됐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 위층에 노후 부부가 살고 있었더라고. 몇십 년 동안. 노인네 두 분이 살고 계셨다고. 그냥 층간소음 못 겪었던 거지. 근데 이제 4살, 5살 집 애를 거느린 집이었거든. 와, 이게 거짓말 치고 작은 소리야. 근데 한 번 겪게 되지.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이게 상상이 돼,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구슬 굴리고 있다. 그냥 집중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사람 미쳐,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큰 소리도 아니지만. 한번 겪으면 진짜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래서 3번이나 뛰쳐 올라갔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겠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담배 같은 것도 그렇잖아. 되겠어? 그거 하나 더 말해줄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 야, 너네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거 법으로 금지, 이거 위법일까 아닐까? 그거만 맞춰봐. 위법 아니다. 담배 펴도 되는 거야, 자기 집에서.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누가 지랄해요? 맞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 그래, 윗집에서 지랄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동체 속에서.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 다 같이 살아가는 거지. 남을 배려한 바는 도덕적 실천도 행복을 위한 반드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선배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층간소음 매트 있더라고, 따로. 그거 하면 절대 아래층에 그거 안 해. 근데 그거 하나 안 하는 거야, 사람들 보면은. 자,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 4가지 조건 이렇게만 간단히 들어가면 돼. 여기 내다 더 이상 깊게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리고 시험도 나오긴 나와, 반드시. 나왔다면 그냥 무조건, 마치고 들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줄 치고 마무리 질게요.